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청장님이 벌써 나오셨네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것은 첫째, 휴가든 조성 사업에 관하여, 둘째, 한내 근린공원 재생 사업에 관하여, 셋째,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 그 휴가든 조성은 노원구 마을 정원사회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아, 네. 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 사업은 본 의원도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든 조성 사업은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사업보고 시에는 그 4월부터 6월까지 원터 근린공원과 나비정원 식물보식 및 한평정원을 조성했다고 보고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한내 사카봉, 온수, 신청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만 보고했습니다. 청장님, 그 원터 근린 공원과 나비정원의 사업 예산은 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 사업비로 사용하셨는지요? 네, 그걸로 썼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을 정원사 활동비를 휴가든 조성에 사용하셨습니까? 활동비라기보다는 운영비죠, 운영. 양성 및 운영비를 네. 그쪽으로 조금 전용해서 1억 중에 한 7,4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네. 그 예산서입니다. 마을 정원사 활동비는 그 수당 성격인데 공사비로 썼다면 전용인데 맞습니까? 전용. 네, 하여튼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잠깐요, 청장 전용 말씀하셨네요. 저 볼펜 좀 주세요. 네. 그 우리가 마을 정원사 활동비 여기 4,150만 원 전용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전용 승인하셨죠? 네. 네네. 마을 정원사 교육은 실시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마을 정원사 교육을 폐지한다고 하더군요. 네. 네. 그동안 교육받고 활동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도에도 그분들에게 사업을 계속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2020년도는 2020년도에는 그 마을 정원사회가 그 휴가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는데요. 네. 그 특혜가 아니고 네. 처음에 하반기에 한 10명을 양성을 했는데 네. 뭐 일을 좀 시켜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3명이 남고 그래서 7명이 떨어져 나갔고요.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맨날 이 땅은 안 파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놀이기로만 하려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당신들 양성하는데 굽이 들어서 아깝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 일도 안 하고 뒤에서 딴지 걸 거면 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남은 거고요. 또 상반기에도 24명 양성했는데 그 중에 결국은 자기들이 또 막상 양성하고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또 만만치 않았던지 한 절반이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12명 남았습니다. 12명. 아, 네. 네. 그럼 2019년에 12명하고 2018년도에 3명. 그 3명하고 해서 15명. 지금 15명이 네, 지금 네. 현재 네, 네. 사카봉이니 신창이니 네,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들이 네. 합니까? 네. 그래서 그 본 의원은 그들이 2년간의 그 마을 정원사의 양성 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마을 정원사의 그 교육 양성이 있다면 혹시 2018년과 17년도에 시간이 안 돼서
아 나는 20년에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는 우리 주민들은 그 교육에 특혜를 받지 아니, 못하는 그런 거죠. 기회가 박탈돼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저도 뭐 잘 양성하면 잘 할 줄 알고 그렇게 양성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양성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양성을 해놨더니 그냥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무슨 네. 집단 시위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서울시도 마을정원사를 오래전부터 네. 양성해 있습니다. 왔는데 이런 네. 문제가 그 비일비재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뭐 잡으면 이렇게 봐야 네. 그냥 기존에 15명으로 한번 가보고 나중에 또 부족해지면 뭐 그때 또 양성을 하든가 네. 이때는 한 템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한마디만 또 말씀드리면 마을 정원사의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굳이 휴가든에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이런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그 관내 공원이나 뭐 그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가지치기라든지 뭐 화단을 뭐 가꾼다든지 그쵸? 뭐 이런 어떤 그 보조적인 봉사를 좀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해달라고 네. 그랬는데 본인들이 뭐 그거 자기들은 그냥 지시만 하고 교육만 하는 거지 뭐 직접 뭐 가지치기를 하거나 뭐 땅 같은 걸 파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교육비를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줘봤자 뭐냐 예산 낭비가 될 게 뻔하니까 제가 그냥 양성 교육을 일단은 중단을 한 거고요. 네. 특혜라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한내근린공원 재생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한내공원에도 이제 휴가든이 포함된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한내근린공원은 10월 9일 월계삼동 동축제에 맞춰 부랴부랴 공사를 하셨죠. 전체 다 하진 않았고요. 11월 말에 완공됐고 그때 그 무대를 좀 배치를 다 달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서둘러서 했습니다. 예, 축제 대비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 가는데 네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의 무대가 되게 조금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쪽으로 옮기고 뒤에 네, 가림막도 맞습니다. 치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축제를 할 바에야 그거 먼저 시작을 좀 빨리 완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거 먼저 한 겁니다. 네. 한내공원의 재생 사업에는 총 7억 500만 원이 예산이 들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한내공원 유지관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무대 보수 공사비로 쓰인 2,500만 원이 이것은 이 재생 사업 하기 전에 먼저 왼쪽에 있는 무대가 조금 미흡해서 무대 보수 공사로 2,5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그 사업입니다. 그것을 재생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참여, 요건 다음 거고, 구민 참여 사업으로 주변 울타리 나무 식재에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또한 한내근린공원 재생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휴가든이 사업한 포토존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휴가든 조성으로 2,500만 원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죠. 네. 우리가 7억 500만 원 외에 이제 저기 이렇게 포토존에 조성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마을 정원 사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재설치비가 2천만 원과 관목료 식재비 1천만 원도 공원 유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해당 과의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한내공원 재생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 울타리 식재에서는 구민 참여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추가됐을 때 1,500주를 하기로 이제 참여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우리 한내근린공원 재생 사업에는 1,500주 가지고는 모자라서 3,600주를 하면서 이제 요 사업비와 재생 사업비를 보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억 500만 원의 이 흩어진 사업들 한내근린공원에 흩어진 사업들을 모으면 6천만 원이 재생 사업비로 이제 추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한내공원 제섭 사업비에 소요된 예산은 7억 500만 원이 아니고 7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쓰고도 덜 썼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예, 계십니까? 아니 제가 7억 4천으로 일단 그 보고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억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재생사업 자체는 7억 500만 원이 맞고요. 네.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 그다음에 무대 보수 예산, 그다음에 휴가든 예산, 네. 그걸 합하면 7억 6천이 맞죠. 네. 분리해서 그러니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재생사업은 7억 500이 맞습니다. 네. 기존에 휴가든이나 뭐 이거는 예정돼 있는 공원 유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한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근린공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공원 유지 사업비는 안 썼습니다. 공원 유지에는 파고라 재설치 1기에서 2천만 원과 관목료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은 여기에 안 썼고 주민참여 예산이 1,000만 원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죠. 휴가든은 또 별도의 별도로.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재생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니까 네, 7억 500으로. 그렇다면 그 휴가든 사업은 지금 그 사카봉이나 신창이나에 다 별도로 있는 거죠? 어떤 휴가든, 휴가는 다 예, 별도로, 이렇게 공원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재생 사업에. 네. 네네. 그래서 그 본 의원은 이것을 그 예산서에서 다 찾아본 겁니다. 한내 근린공원에 필요한 사업들이 하나하나를 이걸 개별로 보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억 500이라고 하니까 이 개별로 한내 근린공원에 쓰이려고 했던 사업비를 한번 모아봤더니 사업비가 이렇게 커지더라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말 방위의 개념으로 뭐 전체 한내 근린공원을 같이 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포괄적으로 재생 사업에 7억 6천이 들어갔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순수하게 이렇게 따져 보면 네. 재생 사업에서는 7억 500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한내공원의 설계 변경을 2번 하셨는데요. 1차, 2차 2번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이는 그 예산 낭비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 5억 1,200 당초의 계획을 1차 한번 변경하고 다시 그 1차 변경한 6억 1,300에서 2차 변경해서 6억 1,400 이렇게 그거는 설계 변경을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네. 일단 용역을 하면서 대충 이 정도면 한내 재생 사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네.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 중에 화장실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해달라 이런 새로운 요구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거는 애초에 계획을 물론 그것까지 다 미루어진작해서 저희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배드민턴장에서도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솔직히 불법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뭐 출입문이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것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2번의 설계 변경이 있는 걸로 그러면 이거 이제 그 변경한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그 상임위에서도 추경 예산에 한 토탈 1억 500 올라간 그 내용 때문에 변경이 되었군요. 네, 주민 설명의 의견을 주민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폐기물 처리 용역도 중간에 변경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전 계약 금액이 720만 원인데 변경 후 액수가 1,620만 원이에요. 징액이 한 890 거의 900만 원이 변경됐는데 그 공원이라 건축물을 부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폐기물 처리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해보면 너무 구석구석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땅에 파는 게 겁납니다, 솔직히. 땅을 파면 대부분의 지역에 다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에 늘어난 폐기물이 주로 흙 종류예요? 그건 아마 속에 아마 건축 자재나 옛날에 공원 조성할 때 옛날에 했겠죠. 그때 보통 그 속에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막상 파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었을 거로 예측이 되고요. 이거는 뭐 아파트나 어디나 모든 곳이 다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 땅을 파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 비용이 꽤
꽤 많이 늘어가는 게 옛날에 그 땅에 뭘 지을 때 어디 뭐 돈 주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밑에다 다 그 해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공사를 새로 해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 폐기물은 이제 참고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일반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 중에 이제 변경됐을 때 혼합 폐기물이 양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한 걸 봤는데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폐기물 그 반출할 때 그 용량을 재잖아요. 그 반출 일자와 폐기물 계량 일자가 불일치가 있습니다. 한 2건이. 그래서 한 이틀씩 이렇게 날짜가 안 맞아요. 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외국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뭐 자동차를 찍어서 폐기물 그 중량을 잰 그것과 여기에 이제 그 기록된 그것과 불일치가 돼서 차후에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반출증 확인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공기정화식물 설치에 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휴가던 조성사업과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쓰이는 사업인데도 구의회에서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이 2억 5,700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개당 5,354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시설수 48개에 2억 5,700만 원이니까 나누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5천만 원 돈이 들었다는 거냐라고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해당과의 직원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 평방미터당 100만 원 꼴이다. 그래서 그 시설의 한 그 곳이 그 다 틀려요. 뭐 2평방미터, 7평방미터가 다 틀리더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셨는지요? 이거는 아마 본예산에 반영은 안 했고요. 그때 네. 당시에 미세먼지 올해 3월달에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뭐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에 시달려가지고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다만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걸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공기청정기하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식물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가 좀 어찌 보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은 당장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작년부터 뭐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불안해해서 이제 그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도 가보면 이게 또 작은 도서관도 있고 또 뭐 다목적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기청정기와 함께 또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공기정화식물을 통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번에 공기정화식물 설치를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공기정화식물 설치 사업을 중간에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비비로 한 건지 추경으로 한 건지. 추경은 아니고요. 네. 상임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비로 근데 이제 그 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비비를 했다는데 사실은 주민센터 19개 동에 이게 설치된 거 본 의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이런 거를 또 추가로 왜 했을까 물어보니까 그 동장님 말씀은 시범으로 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제 처음에 한 달간 하고 마나보다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올해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과연 이 공기청정 식물이 있는 곳에 공기청정기는 없는가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공기청정기도 있으면서 공기정화식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 공간에 우리가 뭐 24시간 사용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하나는 그 사업보고도 없이 우리가 이 상임에서 사업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거 녹색환경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가. 예비비라는 성격은 아주 급할 때 쓰는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청장님이 어떻게 시선을 보고 이거를 예산을 쓰셨나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이 지금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하는데 올해 3월달에 일주일 동안 서울이 미세먼지로 했을 때 거의 이거는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영국의 스모그 1950년대 스모그에 비견되는 뭐 소리 없는 뭐 죽음 이럴 정도로 특히나 미세먼지 발령한 나는 아이들은 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건 기본이고요. 노약자들도 거의 뭐 출입을 자제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재난 상황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도 재난 상황으로 준해서 간주해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많은 주민들이 이 대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급했던 거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화식물이나 공기청정기는 2배, 2중, 3중으로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은 뭐 2가지, 3가지 수단과 방법만 있다면 더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뭐 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공기가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2019년에 신종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는 공기물입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지금 이 설치 문제, 예를 들어 3월에 지금 굉장히 한 달간 심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갑자기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눈을 뜰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 설치할 당시 그 3월에 수치가 월등히 높았나요? 아니 월등히 높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좋지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럴 정도의 할 필요가 사안이라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저랑 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재난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약에 그거 편성 안 하고 방치했었으면 노원구청은 그동안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 아마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식물 설치한 거는 거리가 아닙니다. 다 실내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실내에 그만한 공기는 충분히 나쁜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설치된 그 실내 공간의 48개소지 그 우리가 공기에 그 노출되어 있는 거리나 바깥에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그 노출된 곳은 아니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곳은 설치 못하죠. 외부에 어떻게 공기청정기 그러니까요. 효과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를 마치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봄 꽃묘와 가을 꽃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구매했는데 2개 업체 선정 사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묻고 답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을 5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킨 후에 한 개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네. 다수 공급자 계약은 우리 노원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하라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조달청에 올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업체들이 내놉니다. 우리 이런 거 있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여기 A, B, C, D, E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예요. 2단계 경쟁은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후 한 개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2단계 경쟁에 대한 그 검색을 해보면 1억 원 이상일 경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원구에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정 사유도 들어봤습니다. 볼까요? 이거를 보기 전에
두 개 업체 선정 사유가 구매 규격 불일치, 포인트와 화초 구매가 필요해서라고 서류에 명기가 돼 있어서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습니다. 결국 노원구에는 두 업체를 선정해서 봄꽃은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업체에서 구매했고 가을꽃은 한백화해라는 업체에서 구매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조달청에 두 개 업체밖에 없어서 두 곳을 선정했다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본 의원이 검색한 결과 조달청에 등록한 기초화초 업체는 144개나 되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자기들이 등록한 수입니다. 등록 상품 수가 자연과 사람들은 61개, 한백화에는 겨우 8개였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등록 상품 수가 100개가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노원 거리에 심은 페추니아, 한려나 등은 흔한 화초라 많은 업체가 생산합니다. 그런데 혹시 청장님 자연과 사람들과 한백화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네. 요번에 서류를 제가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의 서류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두 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사람들의 주소지입니다. 대표자가 이영호라는 분인데 경기도 화성시 신양 1길 72-11. 그 다음에 한백화에는 가을꽃을 선택해준 사업체인데요. 대표자는 이영복, 경기도 화성시 8탈면 신양 1길 72-11입니다. 주소가 동일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8탈면 신양 1길 72-11이라는 동일한 주소지가 지금 이렇게 납품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품 요구서에 주소가 명기된 겁니다. 각각 이용호, 이용복 비슷해서 형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어요. 이번 행감에서 꽃과정원 도시 사업 재료는 자료에는 매우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4번도 행정감사 당일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제가 크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왼쪽이 한백화해가 오른쪽이죠. 왼쪽이 자연과 사람들이에요. 자연과 사람들에는 주소가 틀려요. 화성시 장안면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자연과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시 8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맨 위에 11월 29일 금요일 받음 오후 5시 40분 본 의원은 자료를 받으면 항상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습니다. 이 마지막 행감 시간에 제가 행감 상임위에서 조달청이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자기들만 보느냐, 푸른도시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까지도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보내주세요 했더니 카피를 해서 가져온 등록증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달라요.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주소와 다릅니다. 지금 등록증 가져온 주소는 자연과 사람들은 8월에 아마 날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주소를 이전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 본 의원은 이걸 정리를 해놨지만 다른 자료에 검수 요구서라든지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백화에는 화성시 신양 1길, 화성시 8달면 신양 1길.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연과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시 신양 1길 72-1, 11 이렇게 주소가 번질 수가 있는데 한백화에는 신양 1길만 있어서 그러면 이 집이 이영복과 이용호 그러면 옆집인가 형제인가 이런 생각에 찾아본 겁니다.
72-11이면 한백화에는 72-12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찾아보니 이 우리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품 요구서, 이거는 엄연히 자연과 사람들에는 2월 8일 납품 요구 일자 2월 8일이에요. 이거는 봄꽃을 선택한 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경쟁 그 2단계에서 두 집이 올라왔어요. 두 집밖에 올린 게 없다고 해서 5개 이상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두 집을 올려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자연과 사람들을, 또 가을에 두 집을 선정을 해요. 2단계 경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집이 올라와서 가을에는 한백화해가 선택을 받아요. 아까 보셨죠? 8개 그 등록 상품이 8개밖에 없는 한백화해가. 결국에 이게 같은 주소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달면 신양 1길 72-11 제가 외워요. 하도 찾다가 해서 지금 다 외워요. 그래서 아까 그 등록증을 보면 주소가 달라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자연과 사람들로 뜨고, 카카오 내비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72-11을 찍으면 그 위에 자연과 사람들, 딱 카카오 내비에 이름이 아직도 나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가 다르다고 이게 다른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집에서 두 업체가 경쟁 구도에서 둘이 올라와서 하나씩 막말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지금 속은 거예요? 속았다면 가만두지 않아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청장님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꽃을 저희가 주문한 그 사양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저 꽃이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주민들이 저기 꽃이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뭐 금방 시들 꽃을 왜 저렇게 막 가로등에 뭐 심어놨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봄꽃만 해도 한 4개월이 갈 정도로, 그리고 그 꽃이라는 게 모양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양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로등 주는 뭐 단순히 있지만 우리가 그 다리에 이 저기 난간에 설치한 꽃들 같은 경우는 다리별로 또 꽃 종류도 좀 달랐고 배치도 달랐고 디자인도 좀 달랐고, 이런 요구들을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됐던 거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른 군나라가 지방에 가보면 우리처럼 꽃을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랑 심는 거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비슷하게 우리랑 심었는데도 뭐 그런 수준에 있는 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을 아마 받쳐줄 수 있는 업체이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거는 네. 저희가 저게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업체일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의원님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그 사업자 이름과 또 사업명 또 주소 이거 충분히 아마 확인이 될 텐데 그 주소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그 청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그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1시간 내에 못 끝낼까봐 엄청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조금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 상임위에서도 그 푸른도시과의 해당 과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이 두 업체에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곳이 한백화에 8개의 상품을 등록했는데 그 나머지의 그 수많은 업체들이 뭐 128종류, 148, 뭐 90개, 80개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그 꽃 중에 페추니아와 한련화 이게 포인트화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아주 그 귀하게 못 보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노원구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은 조달청의 그 큰 봄꽃과 그 가을꽃 이게 한 업체 만에 한 업체가
이 사업비가 3억 1,200이에요. 이 자연과 사람들도 3억 1,200, 또 제도 한백화에도 3억 1,200. 그리고 또 자연과 사람들은 또 그 소소하게 또 그 적은 사업비를 조달청에서도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한 우리 그 꽃 중에 여러 농원들이 있지만 있는 중에 우리 그 관내에 주소지를 가진 꽃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꽃집과 도매 소매업소가 몇 개인지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만 저런 역량을 가진 관내 꽃집이 있는지, 그리고 그 꽃집이 조달청에 등록이 됐는지, 그건 좀 따로 또 따져봐야 돼요. 네네. 그거는 또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 도매업체는 두 곳입니다.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소매업은 제가 지금 기록은 없지만 제 기억으로 한 24개인지 27개인데 30개 넘지 않습니다. 관내 꽃집이. 그런 그 꽃집은 약간의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소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큰 사업 이게 전체 17억 5,600만 원의 사업인데 우리가 관내 꽃집에 뭐 수의 계약할 정도로 뭐 조금 그 활성화를 하고프다 하면 뭐 방법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느라고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늦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 담당관께 한 가지 요청합니다. 노원구청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의 구매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12월 말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